안녕하세요. 오늘은 진술충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술충미는 지지에 이렇게 인신사의 좌오묘유, 그 다음에 진술충미, 충이 있잖아요. 충이 있는데 물론 두 글자도 충이 됩니다. 인신충, 사해충, 좌오충, 묘유충, 진술충, 충미충 이렇게 되는데요. 이 진술충미를 잠깐 이해하기 전에 우리가 중앙이 이제 토입니다. 토인데 북쪽을 기준으로 하면 해자축이 됩니다. 해자축, 수의 기운입니다. 수의 기운. 동쪽은 인묘진, 목의 기운이고요. 그리고 밑에 사오미는 화의 기운입니다. 신유술은 금의 기운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해자축은 수의 기운이고 천간에 임수, 계수가 있잖아요. 임수, 계수. 그리고 인묘진, 동쪽은 목의 기운인데 간목이 있고 을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오미는 이제 화의 기운인데 병화, 정화가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신유술은 금의 기운인데 경금, 신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신사의 충, 좌오묘유, 진술충미 거의 비슷하게 보시면 됩니다. 꼭 구분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비슷하게 보시고요. 이게 인신사의 좌오묘유, 진술충미가 어떨 때 일어나는지 이것만 잘 보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인신사이다 그러면은 생지잖아요. 생지고 여기 보면은 한번 보세요. 여기 인목이 있죠. 인목이 이제 봄, 목이 시작되는 기운입니다. 인목이. 여기 보면은 처음 시작하는 글자 있죠. 인목, 그리고 그 다음에 해, 신은. 그래서 인신사에는 시작되는 기운이기 때문에 생지라 그럽니다. 생지인데, 인신사에 일어나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어떤 사고라든가, 이런 거 있죠. 사고, 그 다음에 그만둔다, 이별, 분리, 다 해당이 돼요. 그래서 이제, 막 이렇게 시작되는 기운이기 때문에 그런 충돌이 이제 일어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건강도 보고 다 보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직장 다니면서 사회생활 할 때 이런 인사가 일어나게 되면은, 그런 이제 직장 그만둘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동수, 이런 걸 많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 좌오묘유는 뭔가 하면은, 왕지잖아요, 왕지인데, 요 중간에 있죠. 해자축의 중간, 그 다음에 신유술의 중간, 인묘진의 중간, 묘가 있죠. 그리고 사오미, 중간, 오가 있죠. 그래서 굉장히 왕성한 기운입니다. 왕성한 기운. 그래서 우리가 삼합을 이렇게 배웠잖아요. 신자진, 충이 여기 있지만은 신자진, 사유축, 인호술, 이런 삼합이 있는데요. 이 삼합의 기운을 방해하는 게 이러한 인신사의 이런 거 다 좌오묘유, 진술충입니다.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좌오묘유와 왕지는 굉장히 끌어당기는 힘이 강한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강한 기운입니다. 왜냐? 한겨울의 자수, 그 다음에 봄의 중앙에 있는 목의 기운이 묘입니다. 그리고 사오미, 여름의 중앙, 그러니까 화의 중앙이 되겠습니다. 신유술은 금의 중앙. 그렇기 때문에 이 왕지는 모든 기운을 잘 땡깁니다. 그래서 이 왕지 기준으로 해서 신자진, 자수, 사유축, 유금, 오화 기준으로 해서 인호술 이렇게 잘 일어나고 잘 완벽하게 그게 이제 삼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신자진, 사유축, 인호술이 잘 방해받는 게 이런 기운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간목 같은 경우 있잖아요. 간목이 자갈이 필요한데 물도 필요하고 그런데 이게 사유축이라는 자갈이 필요한데 사유축이 자갈이잖아요. 자갈. 그래야지 이 간목 일주가 잘 서 있는데 이 사유축이 인신사를 흔들린다. 그럼 사유축이 안 되는 거잖아요. 사유축이. 그러면 이때는 이제 사유축이 꼭 필요한데 인신사회가 발동이 돼가지고 안 될 경우에는 이 간목이 잘 서 있지 못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방해하는 걸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사유축이 꼭 필요한데, 이런 경우가
이제 충이 일어나니까 이 사유축이 아니면 뭐 좌우묘유, 진술충미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간목이 잘 서 있지 못한다. 그래서 이러한 거는 이러한 삼합을 방해하는 기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진술충미는 뭔가 하면은 땅입니다. 땅. 여기 보면 이제 끝물, 끝자락이죠. 끝자락. 봄에서 수 기운에서 목의 기운 넘어가는 이제 그런 이제 단계죠. 그리고 봄에서 목 기운에서 화에서 금. 그래서 여기 보면은 축토 있죠. 축토가 있고 진토가 있죠. 그리고 미토가 있죠. 술토가 있죠. 이렇게 이제 넘어가는, 그래 고지, 창고, 이게 이제 한문으로 말하면 창고인데요. 고지라 그래요. 고지의 충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엄격히 구분하면 이제 그렇게 구분하는데, 결과적으로 이러한 충은 이러한 이제 합을 방해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꼭 필요할 때 이런 게 필요한데, 내 사주에서 이런 게 필요한데 이걸 방해받는 그런 기운이다. 이렇게 쉽게 그냥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진술충미가 뭔가 하면은 이 진토 있죠. 그리고 축토 있죠. 술토가 있죠. 이 진술충미가 왜 중요한가 하면은 이 토에 의해서 이러한 게 완성이 됩니다. 완성이 돼요. 여기 잠깐 이제 우리가 잠깐 예를 들어 놨는데 한번 보시면은요. 계묘, 갑오, 정유, 경자가 있어요. 물론 이게 뭐 이런 사주는 이제 없지만은 한번 보세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좌오, 묘유, 왕지 기준으로 해서 모든 게 이제 시작이 됩니다. 합의되고 이제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 여기 자수가 있잖아요. 자수. 근데 여기 보면은 좌오, 묘유 다 있죠. 이 사주는 좌오묘유 사주입니다. 좌오묘유 사주라고요. 왕지 기준으로 이제 보시면은. 그런데 여기 보면은 경자의 뿌리가 신자잖아요. 신금. 그죠? 그러면은 그 다음에 유의 정유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정이 이제 뿌리가 사화잖아요. 사화. 그리고 갑의 뿌리가 임목이잖아요. 임목. 그리고 계수의 뿌리는 해수잖아요. 해수.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좌오묘유에는 항상 신금이 올 수 있는 자리입니다. 신자진이니까, 신자진. 얘가 왕지니까 신금이 올 수가 있어요. 여기에. 그리고 유금도 왕지잖아요. 왕지이기 때문에 특히 위에 정화가 있기 때문에 사화는 지금 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갑오, 여기도 오화가 왕지잖아요. 왕지. 항상 왕지 기준으로 본다고 했습니다. 왕지의 기준인데 마침 천간에 갑이 있다. 그럼 임목이 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임목. 그리고 개수도 왕지, 묘가 있어가지고 개수의 뿌리 해수가 와 있다. 그러면 결국 뭡니까? 이 사주는 좌오묘유도 되고 인신사에도 된다. 이렇게 인신사에.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게 보니까 이 정화일주, 정유일주가 이 사주는 좌오묘유를 가지고 있고 인신사에도 가지고 있다. 또 뭡니까? 자, 신자, 자수, 좌오묘유 기준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신자, 진토가 옵니다. 진토. 자, 인신사에는 이제 끝났습니다. 인신사에도 되는 사주입니다, 이게. 그럼 여기에 자수에서는 진토, 이게 중앙값이기 때문에 진토가 옵니다. 그럼 유금에서 축토가 오죠, 축토. 오화에서는 술토가 오죠. 인오술. 이 오화에서는 항상 중앙값, 좌오묘유, 왕지에서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술토가 옵니다. 그러면은 인오술이 되니까 술토를 땡깁니다. 이 오화가. 묘목도 마찬가지고 해묘미, 미토가 옵니다. 사유축, 축토가 오는 자리고 진토가 오는 자리고 인오술, 술토가 오는 자리고 미토가 오는 자리다. 그래서 이 사주는 진술충미도 해당이 된다. 그래서 이 좌오묘유가 너무 기준점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이 좌오묘유에서 이렇게 진술충미가 되고 또 인신사회가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은
자, 이 사주 한번 보시죠. 예를 들어서 을사, 신해, 술토가 있고 진토가 있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보느냐? 지금 여기는 진술충이 되어 있죠. 진술충인데 여기에 보세요. 이게 천간하고 지지를 같이 봐야 되거든요. 천간의 뿌리 지지, 지지의 천간이 뭐냐? 이걸 같이 봐야 돼요. 그래서 천간에 신금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지지에는 유금이 있다. 유금. 근데 마침 사화가 있죠. 그럼 사유축 하는 자리잖아요. 여기가 사유축. 사유축. 그러니까 유금, 좌오묘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여기 유금이 있으니까 축토가 온다. 축토가 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세요. 을목의 뿌리가 또 묘목이잖아요. 묘목. 그럼 묘목이 밑에 있습니다. 이 을목이 없으면 여기 묘목이 못 오는 거죠. 여기도 신금이 없으면 여기 유금이 못 오는 겁니다. 아래 위로 같이 봐야 되기 때문에 천간 지지를. 그러면 해수가 있는데 이 묘목이 있다. 을목뿌리가 묘목이 있다. 그 묘목이 있으니까 이 묘목은 좌오묘유잖아요. 항상. 좌오묘유에서 마지막 글자 해묘 미토가 온다. 그럼 이 사주도 완벽한 진술 충미가 되죠. 여기서 축토가 오고 해묘 미토가 오잖아. 그러니까 진술 축미가 됩니다. 이렇게. 그럼 진술 축미가 됐다. 여기 예를 들어서 간목일주다. 그러면은 간목일주 같은 경우 진술 축미가 되니까 땅이 흔들리잖아요. 그러면 이 재물이 지금 많은데 간목일주 같은 경우 진토, 술토 이렇게 재물이 굉장히 많은데 결국은 재물로 진술충미 재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재물이 잘 안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땅이 흔들리니까 얘가 간목이 잘 서 있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진술충미가 이럴 때는 또 안 좋은 거죠. 그리고 진술충미가 이제 보통 간목하고 임수 있죠. 임수, 계수, 목일주하고 이 수일주한테는 좀 안 좋은 거죠. 왜냐? 지금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목일주는 간목이라든가 을목일주는 지지에서 진술충미가 되게 되면 이게 흔들리잖아요. 땅이. 그렇기 때문에 얘들이 잘 못 서 있는 거죠. 그래서 좀 이렇게 진술충미 같은 경우 간목일주, 을목한테는 좀 이제 안 좋게 나타나고 그 다음에 임수, 계수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진술충미가 됐다. 그러면은 진술충미가 토잖아요. 관이잖아요. 관인데 이 관에 의해서 이 물이 가득지지 않기 때문에 탁수가 된다. 탁수가 되기 때문에 탁수가 뭡니까? 흙탕물이잖아요. 여기에 무토, 뭐 이렇게 기토가 있는데 진술충미가 되게 되면 탁수가 되기 때문에 이 관에 의한 문제가 생기죠. 법적인 문제. 관이 이제 조직, 어떤 회사 그런 거잖아요. 배우자.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러한 간에 의한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 그래서 진술충미는 간목일주하고 그리고 을목일주 그리고 이제 임수, 계수, 수일주한테는 좀 안 좋죠. 그리고 물론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인데 약간 이제 덜하지만은 병하다, 정하다. 그러면은 인성이 간목이잖아요. 간목이나 을목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진술충미를 깔고 있으면은 이 인성, 간목, 을목이 잘 뿌리를 못 내리기 때문에 얘를 생을 못 해주잖아요. 그래서 약간 문제가 있죠.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병정이다. 그럴 때 간목이 하나 가려줘야 되는데 지지에서 진술충미가 됐다. 그러면 이걸 못 가리잖아. 못 가리니까 좀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죠. 무토, 기토. 아까 땅 얘기 이제 했는데 땅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위에 천간에 땅이 이제 무토, 기토가 확실하게 있으면 크게 적은 없는데 어쨌거나 진술충미가 되면은 땅이 흔들리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간목이나 임수 같은 경우는 좀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뭐 경금, 신금 그런 건 좀 덜 하겠지요. 덜하고 수 그리고 이제 계수라든가 임수일주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에 의한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은 진술충미 이렇게 좌우묘 이렇게 인신사에는 이러한 내가 꼭 신자진이 필요하다. 내 사주에서 사유축이 필요한데 인호술이 필요한데 이게 방해받는 거다. 그래서 이런 게 안정이 된다는 말은 이제 합력, 이러한 사유축 만들 수 있다. 신자진 만들어진다. 그럴 때는 이제 괜찮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이렇게 이제 사주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뭐 자수가 있고 그 다음에 묘가 있고 뭐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그 다음에 뭐 여기에 이제 유금이 있다. 그리고 항상 이게 보면은 유금, 자수, 묘 있죠. 이런 게 보면은 왕지잖아요. 왕지이기 때문에 여기는 항상 축토가 온다. 올 수 있는 자리입니다. 진토가 온다. 근데 묘목에서도 미토가 온다. 그러니까 이 사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술충미가 잘 되는 사주입니다. 진술충미가 됐다. 여기에 이제 임수일주다. 그럼 아까 같이 탁수가 될 확률이 있고, 뭐 간목, 을목은 이게 흔들리니까 재물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게 또 있어요. 이게 이제 보면은, 이런 사주에서 자수가 있고, 자수가 있다고 이제 보면은, 여기는 항상 진토가 올 수 있잖아요. 진토. 여기 보면 한번 보세요. 좌오묘요. 자수가 기준점이기 때문에 진토가 올 수가 있는데, 이 간목이 있어요. 이 간목일주가 있는데, 물이 없어요. 자수 하나밖에 없다. 그런데 이 간목은 많은 물을 필요로 하잖아요. 자갈도 필요하고. 그런데 이 진토가 올 수 있는데 여기에 신금이 있어요. 그러면 신자진 개연성이 있다고 이제 보면은 이 진토가 원래 올 수 있는 자리였는데 대운에서 왔어요. 대운에서 진토가 왔다 그러면 신자진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신자, 반합인데 대운에서 진토가 왔다 그러면 신자진이 됩니다. 그럼 신자진 삼합이 됐기 때문에 이건 큰 무리입니다. 천간으로 가면 임수죠. 그러니까 대운에서 진토가 없다 그러면 신자이기 때문에 항상 또 인신사에도 가능성이 있어요. 신자진이 아직 아닙니다. 아니고 신자까지는 있기 때문에 여기 예를 들어서 인목이 있다. 갑의 뿔이. 그러면은 아니면 여기에 또 사화가 있다. 한번 보세요. 그러면은 사화도 있고 인목도 있고 신금도 있어요. 그럼 신사 세 글자인데 그럼 인신사입니다. 이 사주가 지금. 이 사주는 인신사의 사주다. 그러니까 이 인신사이기 때문에 이 간목은 이 뿌리가 간목의 뿌리 인목이 손상이 된 거죠. 그래서 굉장히 이제 안 좋은데 대운에서 어떤 진토가 왔다. 그러면은 인신사이가 안정이 됩니다. 이거는요. 진토 때문에. 왜냐? 모든 삼합의 완성 있죠. 완성은 토입니다. 토 진술충미입니다. 그래서 이 토에 의해서 진토가 와가지고 이제 신자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인신사의 사주가 신자진 되는 바람에 신자진 합력에 의해서 안정이 됐다. 이때는 상당히 좋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잘 보셔야 되는데 이게 좀 이제 어려운데요. 이게 좀 어려운데요. 뭐 경금이 있다. 마찬가지입니다. 경금 뿌리는 신금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신금이 이제 없고 여기 자수가 있다. 간목일주에서 경금간이 있고 자수가 있다. 그 경금 뿌리가 신금이잖아요. 신금. 항상 신금이 오는 자리입니다. 이 자수에서는 신자진 때문에. 그럼 여기에 이제 간목 뿌리가 인목이 있다.
여기에 사화가 있다. 마찬가지입니다. 인목 뿌리 인목이 있죠. 그럼 인, 신, 사, 해. 세 글자가 있으면 인신사회로 보는 겁니다. 흔들린다고 보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신자진도 안 되고 사유축도 안 됩니다. 사유축이 돼야지 이 간목이 자갈이 되는데, 왜냐, 인신사유 됐기 때문에 생지충이 발생이 돼가지고 얘가 어떻게 하면 안정을 찾아야 되느냐. 안정 찾아야지 이제 간목이 튼튼하게 뿌리를 내리고 이 경금이라는 간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응? 그런데 인신사유가 되면 이게 안 되잖아요. 감당 못 합니다. 뿌리도 못 내리고 물도 깨졌고. 그런데 한번 보세요. 여기 이제 특정한 시점에 진토가 왔어요. 대운에서 뭐 경진으로 왔다. 그러면은 땅에 의해서 삼합이 완성이 됩니다. 이 진토 있죠, 요거. 진토, 축토, 술토, 이 좌오묘유에 의해서 이러한 글자가 올 수 있는데, 마지막에 땅에 의해서 완성이 되기 때문에 신자진이 됩니다. 진토가 이 붙어입니다. 그러면 신자진의 천간이 임수이기 때문에 이제 안정이 됐기 때문에 이 간목일주는 인호술도 할 수 있어요. 인호술. 이런 거 있죠. 갑력. 그 다음에 사유축. 이 간목이 정말로 필요했습니다. 사유축이. 자갈이. 물도 필요했고. 그러면은 이제 신자진으로 안정이 돼가지고 사유축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진술충미는 완성으로 본다, 완성. 모든 사주에서 이렇게 인신사의 좌오묘유가 막 가는데 마침 왕지가 있는데 진토라든가 술토라든가 이런 축토가 올 때 안정이 되는구나. 이게 없으면 안정이 안 됩니다. 안정이 안 되고 이렇게 이제 충으로 흔들릴 수 있는 거죠. 이게 다양한 사례가 있어요. 다양한 사례가 있다니까요. 그러면 한번 보세요. 병화일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병화일주도 인성이 뭡니까? 갑이잖아요. 갑이잖아요. 뭐 병병 좋아요. 다 좋다입니다. 어쨌든 갑이 얘를 가려주든지 내한테 인성이 되는데 목생화. 그래 내 능력 발휘가 되죠. 인성이 돼. 근데 여기 보면은 여기에 병자다. 가뜩이나 이제 밤 시간 태양이 힘이 없잖아요. 병자다. 근데 여기는 지금 앞에 좌오묘이기 때문에 신금도 올 수가 있어요. 신금, 그 다음에 진토도 올 수 있어요. 진토. 물론 신금 뿌리, 진토 뿌리가 있는데 위에 경금이 있으면 더 쉽게 올 수 있잖아요. 어쨌거나 이 자수에는 신금도 올 수가 있고 진토가 올 수가 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인목이 있다. 간목이 있으니까 인목이 있잖아요. 뿌리니까. 그러면 벌써 인목도 와 있고 신금도 올 수가 있고 진토도 올 수가 있다. 그럼 여기에 또 뭡니까? 축토가 있다. 그러면은 축토의 천간은 뭐 없지만은 한번 보세요. 여기 진토가 있고 아니면 여기에 또 뭐 오화가 있다. 그러면 여기에는 자수에는 신금이 오는 자리고 진토가 오는 자리고 오화에는 술토가 오는 자리, 술토가 오는 자리잖아요. 인목도 오는 자리고 여기 있지만은 여기 술토가 오는 자리입니다. 그러면은 축토는 미리 와 있고 진술 충미로 봅니다. 이것도 진술 충미. 그럼 이 간목이 얘를 인성의 역할을 못한다. 그리고 이 병화도 못 가린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잘 보시면 한번 보세요. 간목 뿌리가 인목이잖아요. 인목이 없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목이 없어도 이 사주에서는 오화, 자수 이런 걸 좌오묘유가 기준점이기 때문에 왕지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항상 신금도 자수에서 올 수가 있고 진토도 올 수 있구나. 오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술토도 올 수가 있고 앞에 인목이 올 수가 있다. 인호술.
삼합이 기준이기 때문에 축토는 뭡니까? 유금이 없기 때문에 사화는 지금 못 오잖아요. 축토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진술충미가 되기 때문에 이 병화는 인성 도움을 못 받는다. 그런데 이게 이제 이렇게 진술충미구나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진술충미가 결국은 이런 경우는 신자진, 신금도 오고 인목이 오니까 인호술. 여기는 사화가 아직 못 왔습니다. 유금이 없어갖고. 그렇지만 언젠가는 사화가 올 때는 또, 인신사회도 되는구나, 이게. 그러니까 이게 좀 약간 복잡하지만은, 진술충미는 확실하게 되고, 특정한 시점에 사화가 올 때, 인신사회도 되는구나. 여기에서 술토가 왔다. 이렇게. 뭐, 갑술로 오든지 다 좋습니다. 뭐, 경술로 오든지. 술토가 왔다. 대우운에서. 그러면 오술 되잖아. 오술. 오술입니다. 이거는. 아까 인목이 이제 올 수 있고, 인목이 올 수 있고, 술토가 올 수 있는데, 술토, 여기가 보세요. 인오술이죠. 인목, 다 올 수 있는데, 술토가 왔다. 오술이죠. 그럼 간목부리가 인목이죠. 인오술이 됐습니다, 이제. 그러면 술토로 인해서 안정이 된 거예요, 지금 이게. 인오술이. 그러면은 멈춘다. 인신사회도 멈추고 좌우묘유가 멈춰진다. 인오술은 이제 이게 빠져나왔어요, 이제. 인오술이 됐습니다. 됐기 때문에 인오술의 천간이 병화잖아요. 많은 병화입니다. 인오술은 또 강한 뿌리입니다, 병화에. 그럼 이 병화가 이제 힘이 있어요, 이제. 인오술. 굉장히 이제 뜨거운 기운이잖아요. 이게 빠져나가니까 의미 없다고 이제 보세요. 빠져나가니까 이거 가지고 이제 아까 같이 사화가 오더라도 이거는 인신사회가 아니고 사유축이 되는 겁니다. 이제 사유축이 자갈. 그럼 간목이 뿌리 내리고 병화는 인성이 되죠. 또 가려줄 수 있죠. 또 신자진. 이제 다 할 수 있어요. 이게 빠져나갔다고 보세요. 인호술이 됐다 그러면 신자진은 뭡니까? 천간이 임수잖아요. 임수. 임수는 또 뭡니까? 병화의 반듯한 관. 비견이 있으면은 병화가 임수라는 반듯한 관이 얘를 통제해 주기 때문에 신자진의 천간은 임수다. 이렇게 이제 응용을 해야 되는 거죠. 응용.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제 좀 연습하셔야 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게 기준점, 기준 오행은 왕지다. 좌오묘유인데 이 좌오묘유가 내가 필요한 오행을 잘 끌어오고 잘 끌어오지만은 완성은 이러한 토에 의해서 진술충미라는 토에 의해서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진술충미가 그만큼 이제 중요하다는 거죠. 중요한데 이게 방해받으면 안 되니까. 물론 진술충미가 아까 같이 간목, 을목, 뭐 임수, 개수 같은 경우는 또 안 좋은 경우도 있죠. 안 좋은. 그런데 내가 필요한 거 이렇게 임수일주가 물이 없는데 신금밖에 없는데 이 물이 강해야 되는데 여기 지지에 자수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근데 마침 진토가 있다. 그럼 신진이죠. 개연성은 있죠. 임수 뿌리가 이제 자수입니다. 이런 거는 신자진이 되었다고 보는 거예요. 임수 뿌리가 자수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진토가 없다. 그러면 신자까지 돼 있잖아요, 지금. 신자까지 돼 있는 거는 인신사에도 갈 수 있어요. 이게 인목이 있다. 아까 같이. 아니면 대운에서 뭐 사화가 왔다. 이렇게. 아니면 해수가 왔다. 그러면 사화가 빠진
없는 해수가 왔잖아요. 그러면 이 세 글자 있으면 인신사입니다. 인신사인데, 인신사인데, 이렇게 여기 반합은 이제 그런 경우에 반합은 인신사이로도 가고, 뭐 좌우묘로도 가고 다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반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진토가 어느 특정 시점에 진토가 왔다. 그러면 신자진이 됐기 때문에 이러한 충돌은 안 일어난다. 신자진이 이제 대운에서 풀릴 때 이렇게 또 인신사이로 가고 좌우묘유로 간다. 그래서 수일주 같은 경우 이런 걸 잘 봐야 되죠. 이렇게 인신사이가 되게 되면은 무토가 힘을 발휘 못하는 거죠. 탁수가 되기 때문에. 그걸 하는데 얘가 무토가 얘를 통제 못하는 거죠. 이때는 이제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핵심은 반합 이렇게 두 개 읽고 한 글자 있을 때는 인신사에 뭐 이렇게 좌우묘 잘 갈 수 있는데 마지막에 이 토에 의해서 완성이 된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게 또 있겠죠. 이게 다양한 이제 그런 게 맞는데 간목일주가 뭐 진토가 있고 술토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 이제 진술 축토가 이제 대운에서 옵니다. 그러면은 이런 경우는 진술 축묘를 해가지고 간목이 쓰러지겠죠. 이런 경우는. 이런 경우는 진술축미가 또 이제 안 좋죠. 완벽하게 진술축미가 됐다. 세 글자 있으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진술축미를 이해할 때는, 이렇게 삼합, 이런 거를 방해하는 요소인데, 이게 이제, 방해 안 봐달라 그러면은, 좌우묘유를 기준으로 어떤 진술축미가 올 때, 그때는 이제 이 신자진, 사유축, 인호술, 이런 거를 만들어 낼 수가 있어요. 꼭 필요한 오행이다. 병화 같은 경우 인호술이 필요하잖아요. 간목 같은 경우는 또 사유축이 필요하잖아요. 자갈. 그리고 이제 신자진, 물. 간목 같은 경우 물도 필요하고. 어느 특정한 오행에서 필요하지 않는 게 없어요. 꼭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게 방해받는 게 이거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정말로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연습을 좀 많이 해 주시고요. 사주를 많이 좀 풀어보면은 조금 이제 공부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